정말 올인한 한방 투자를 하고 여기서 대박 나면은 나는 돈 버는 거고 실패하면은 개인회생해야지 라고 한다면은 이게 바로 방금 말씀드린 도덕적 해이예요. 왜 국민 세금으로 이 사람들 빚을 갚아줘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개인회생 제도가 성실하게 갚는 사람과 성실하게 갚지 않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이 쟁점인데, 아직도 개인회생이라고 하면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많아요. 아직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이상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의 생각이 어떤 거죠? 그 생각이 어느 정도 합리적이에요. 저도 납득이 돼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3가지 정도 주요한 걸 추려봤는데요. 첫 번째는 도덕적 해이, 흔히 댓글에서 말하는 비도덕적이다 라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개인회생 제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이로 인해서 빚을 갚을 사람들이 그 빚을 갚아야 된다는 책임감이 약화되고, 어떤 사람들은 더 빚을 쉽게 지고 이를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경향을 가질 수 있다라고 염려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어떤 젊은 청년이 코인이 막 올라가고 주식도 막 올라가고 있을 때 재산도 없으니까 대출을 받고 미수금까지 땡겨서 정말 올인한 한방 투자를 하고 여기서 대박 나면은 나는 돈 버는 거고 실패하면은 개인회생해야지 라고 한다면은 이게 바로 방금 말씀드린 도덕적 해이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경제적인 불이익이에요. 이거는 뭘 얘기할 수 있냐면은 왜 국민 세금으로 이 사람들 빚을 갚아줘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경제적 불이익이 국가에게 가지는 않아요. 이 경제적 불이익은 국가에게 가는 게 아니라 채권자들한테 가요. 채권자들이 자신이 받을 빚을 그만큼 손해를 보고 받는 것이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1억 원을 빌려줬는데 개인회생을 하면은 1,000만 원밖에 받지 못하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이 기업의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게 돼서 채권자들의 경제적 불이익이 생기게 된다. 이게 두 번째 이유고요. 세 번째 주된 논거는 형평성의 문제예요. 형평성이라는 거는 이렇게 할 거면은 성실히 갚는 사람만 바보냐, 이런 얘기도 댓글에 보면 참 많아요. 어떤 사람은 성실히 갚고 어떤 사람은 갚지 않고 탕감을 받거나 면책을 받고, 이것이 형평성이 없다, 성실하게 갚는 사람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형평성에 대한 주장이 있습니다. 그럼 이 말들이 다 맞으니까 하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주장을 보면은 완전히 옳다 그리다 흑백으로 나눌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형제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고 사형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형제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논거가 충실하게 있어요. 범죄자들을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야지, 그런 범죄를 할 엄두를 안 낸다, 그것이 마땅한 처벌이다 라고 하고, 사형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생명권은 정말 소중하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의 목숨을 죽여서는 안 되고, 그리고 법에 의한 판단, 법원에 의한 판단 역시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진정한 사실이 밝혀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된다, 이런 논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형제를 폐지는 안 했는데 사형 선고는 하는데 집행은 안 하고 있어요. 이런 애매한 상황이죠. 개인회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개인회생에 대한 방금 말씀드린 3가지 부정적인 의견에 대해서 또 이를 반박할 만한 의견이 다 있어요. 그걸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도덕적 해이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도덕적으로 해이한 사람이었는지 엄격하게 심사를 해보면 알 수 있다. 실제로 우리가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은 돈을 어디 썼는지 다 소명을 하게 해요. 그래서 최근 채무가 있으면 청산가치를 산입하도록 하고, 그리고 최근 채무가 없더라도 도박이나 아니면은 사행성 행위, 게임, 사치, 이런 곳에 사용했다면은 그건 역시 청산가치에 반영하도록 하고, 정말 이 사람이 도덕적 해이로 인해서 개인회생 제도를 남용하려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기각 결정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도덕적 해이는 통제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첫 번째 주장이고요. 두 번째는 경제적 불이익에 대해서는 모든 은행들이 돈을 빌려줄 때 채무자의 신용을 보고 빌려주는 거예요.
그때 많은 자료를 요청을 받게 되고 이 채무자가 돈을 못 받게 되는 것은 이 채권자의 책임도 있다. 너무 쉽게 빌려준 채권자의 책임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서는 어차피 이 채무자가 돈을 못 갚으면은 이 채권자는 한 푼도 못 받거나 아니면 실제로 대부업체에게 이 채권을 양도하거나 하면은 전체 채권의 10%밖에 건지지 못한다. 그러니까 개인회생을 해서 그것보다만 많이 건지면은 손해보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의견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개인회생을 하는 사람들, 파산을 하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회생 파산을 할 때만 따지면은 채권자가 불이익이 있는 게 맞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통해서 사회에 제기하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더 큰 이득이 되고 오히려 이 사람들이 신용불량으로 숨어 살거나 아니면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더 큰 손해이다 라는 반박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는 이 개인회생 제도가 성실하게 갚는 사람과 성실하게 갚지 않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이 쟁점인데, 개인회생 제도는 성실하게 갚지 않는 사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갚지 못하는 사람, 즉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라는 것이 반대 의견의 주된 이유예요. 이런 이유까지, 반박 이유까지 다 고려가 돼서 지금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 개인회생 제도 그리고 파산 제도가 운용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 신청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엄격하게 심사하고 오남용하는 것을 막는 것을 철저히 함으로써 개인회생의 반대 의견, 도덕적 해이, 경제적 불이익,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